발표를 하게 된 그 제주도청의 그 빅데이터 팀장으로 있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제주형 뉴딜 사업 계획이 주제였는데 좀 범위를 좁혔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 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2019년도에 그 도청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좀 민간 기업에 다니면서 그 국가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뭐 여기 나온 내용하고는 별개지만은 제가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그 3차원 가상도시 구축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 기획 쪽을 담당을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트윈 포럼과는 좀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자, 디지털 뉴딜 하고 뭐 그린 뉴딜, 뭐 한국형 뉴딜의 개념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린 쪽 그리고 디지털 쪽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또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으로 또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로 든 게 후보댐입니다. 네, 후보댐은 굉장히 큰 용수를 가지고 많은 용수를 담을 수 있는 댐입니다. 그 굉장히 오래전에 그 대공황 때 세워졌는데 지금 뭐 중국의 산샤댐 엄청난 용수를 자랑하는 그 댐과 버금갈 정도의 용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량만 가지고 있느냐? 그 엄청난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발전량과 용수량으로 인해서 생성된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엄청난 또 일자리와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생명력은 이 후보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그 제주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한국형 뉴딜, 그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이 좀 지향하는 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걸어온 길의 방향성을 지금 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담느냐, 묶느냐, 모으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행정의 좀 근본적인 고민과 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 어떤 정책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그런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문제는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100군데를 돌아야 될 상황에 데이터를 활용하면 20군데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방역의 우선 지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줄이고 일을 최적화하고 시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과학 행정을 하기 위해서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담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그래서 제주도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곳의 차이는 공무원 뭐 조직에 좀 잠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무원의 어떤 그 조직에서의 어떤 뭐 분석 프로젝트는 1년의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집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립니다.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분석 기간도 굉장히 짧은 뿐더러 다시 연속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면 다시 똑같이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현행화할 곳이 담을 곳이 없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상시 수집 적재가 가능한 플랫폼이 있을 경우에는 분석 기간을 상당히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분석 퍼포먼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주도와 타 지자체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시, 실시간 수집하는 체계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데이터를 상시 수집 적재하는 것만으로는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이터의 활용성과 호환성을 위해서 어떻게 묶을 것인가? 기존의 동단위 통계를 볼 때도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축 목적에 의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묶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괄적으로 표준화를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묶을 것인가 시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동단위로 이렇게 묶는다, 기존의 동단위로 묶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연동입니다. 연동에서 한라산의 등산 수요가 면세점의 이용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주도의 연동에 의한 같은 수요로 묶여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의 표준 격자 체계와 호환되는 제주형 표준 격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하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데이터를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 구축된 공공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사일로에 의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소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도 굉장히 단절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좀 실무 협의회를 상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죠. 뭐냐면 데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보상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게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내부망으로 활용되는 빅데이터 업무 포털을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공공 데이터를 유치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시각화 결과를 보면서 이 분들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보고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실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설득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바탕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 너희들의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피드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하나씩 현업부서를 설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는 내부 행정 데이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민간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민간 데이터에서 많이 활용되는 빈도를 보이는 데이터는 머물고 이동하고 쓰는 것에 대한 기록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 대표적인 사례로 유동인구와 소비 동향이 있겠죠. 하지만 유동인구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로 인해서 유동인구를 정보를 수급받았는데 이 정보는 규제에 의해서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도심으로 이동 경로 파악이 굉장히 분석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버스 데이터와 제주 와이파이 데이터가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용성에서 제약이 있다, 다소 제약이 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좀 저희는 제주 자치경찰단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렌터카 데이터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렌터카 데이터가 평범한 데이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폐쇄적인 제주도의 지형에 좀 감안할 때는 굉장히 렌터카가 퍼포먼스가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비 동향의 문제점은 카드 데이터를 통해 소비 동향을 수급받는데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리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짜장면과 중국 냉면을 중국집에서 먹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짜장면을 먹고 한 명은 냉면 좋아해서 중국 냉면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의 니즈는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중식 업종에서 소비를 했다라는 걸로 묶여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카드사의 온라인 상품 데이터를 일단 유치를 해서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에서 판매한 상품을 제주도민이 구매한 이적과 제주 소재 법인이 판매한 상품을 전국민 지역별 구매한 이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병행해가지고 포스 데이터도 좀 유치해서 지금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하는 식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를 좀 더 모을 수 있는 것인가,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실제적인
좀 유치 성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개방을 하고 있죠. 제주 빅데이터 센터와 허브를 통해서 개방을 함으로써 자, 그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이 강조하는 부분의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돈과 기회를 의미하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다음에 이를 개방함으로써 돈의 어떻게 보면은 기회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자, 한국형 뉴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손정희 회장이 뭐 브로스밴드를 강조해가지고 전국 데이터 그 어떻게 보면 인터넷망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궤를 같이 해가지고 또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졌죠. 메모리 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빅데이터 세계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메모리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우리는 많은 수단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어떻게 보면 소통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실 통신의 발달입니다. 자, 통신의 발달. 자, 지금은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G는 이전의 그 통신 수단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투자 규모를 필요로 합니다. 자, 5G는 초저지연, 초고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테마를 같이 하는 수단이 사실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자, 디지털 트윈은 또 AR, VR하고도 연동돼가지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확장을 얘기하고 공간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12년 전에 필라델피아 가상도시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패 사례인데 왜 12년도나 지난 필라델피아 가상도시를 보여드렸는지는 영상 끝난 다음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urists flock to Philadelphia to see history up close. Now our treasures are just a keystroke away in virtual Philadelphia, the first 3D interactive city ever built. A lot of tourism, a lot of history, beautiful architecture. I thought that it was a perfect choice. Victor Shankar learned how to build virtual worlds as a member of the Israeli Air Force. He brought his knowledge from Tel Aviv to the Ben Franklin Parkway. His program now available to download from the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website to promote economic growth. I foresee a big future for virtual worlds, travel and tourism, and real estate, and virtual shopping. In virtual Philadelphia, you can go shopping here at Macy's at 13th and Chestnut without ever leaving your home. Just click on the Macy's building for more information, then link to online shopping. Businesses advertising here would be virtualized. Click on the location and take a tour, like Google Street View, except inside. And people at their computers will be represented by these avatars, allowing for social networking by chatting via instant message or on camera. Hey, Nick, what's up? You might even see live video here if officials allow the program to include the city's web cameras. Almost everything you'll find on the streets is virtualized, even a CBS 3 live truck and my reporter avatar. I've always wanted to be able to fly, and here in virtual Philadelphia, I can. Just watch me. The view from above, quite impressive. Can I get real close to Mr. Penn? You can. And she did. At the Last Drop Internet Cafe in Center City, we convinced a few people to fly away from reality with us. How does it feel to fly through Philadelphia? It's easier than driving. This is my hometown and I recognize everything. It's pretty amazing, actually. Is it something you would use? Definitely. A new dimension opened for tourists and businesses, making Philadelphia the most accessible city on the World Wide Web. Stephanie Abrams, CBS 3 Eyewitness News. 자, 제가 왜 12년도나 지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냐 하면은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죠. 굉장히 학술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의 본격적인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태계를 이뤄야 되고 그 생태계가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초저지연, 초고속인 5G와 맞물려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PDA 폰이 뭐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여건의 한계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기능에만 만족해야 됐고 그것도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해 왔다가 어떻게 주변 인프라의 발전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으로 재탄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도 과거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많은 어떻게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5G라는 그리고 다른 IT 수단의 발달과 맞물려 가지고 뭐 진정한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트윈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거는 새로운 빅데이터의 발달과도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